화제 인물을 통해서 그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플 인사이드 시간이고요. 오늘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태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인물로는 서울시장 출마 인물들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정봉주 전 의원인데 지금 성추행 의혹을 두고 이제 프레시안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줄다리기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마당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건데요. 어제 그 출마 선언에서는 이제 무소속으로도 그 시장 출마를 강행하겠다 이런 점도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민주당에서는 결국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를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을 이제 쭉 살펴보면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자기는 그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공방이 법적으로 갔을 때 이제 그 결백하다 혹은 네네. 이제 확실하게 뭐 그런 사실이 있었다 드러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으로서는 이제 본인의 그 정치적인 그런 생명이나 그 훗날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네네. 자신이 결백하다는 점을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의 그 출마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그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출마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네요. 뭐 박영선 의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네네. 어제 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그 재생을 주 컨셉으로 삼았고 네. 또 특히 이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이제 그 경쟁 상대로 겨냥을 해서 이제 경쟁을 경쟁하는 것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박 시장과 우상호 의원 또 박 의원 3파전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처음에는 6명 이렇게 북적북적하다가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서울시장을 내보내야 될 텐데 여러 곳에 이게 막 물망에 올렸었나 봐요. 근데 다 거절됐다고요? 누구였습니까? 야권에서는 아직까지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우리 뭐 이렇게 굉장한 후보들 지금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사실 쳤었는데요. 네네. 사실 홍정욱 전 헤럴드 미디어 그룹 회장을 뭐 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7막칠장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전 의원이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홍정욱 전 의원이 사실 거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거절을 당한 셈인데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우리가 이렇게 이석연 전 처장을 데리고 와서 서울시장으로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석연 전 처장이 어제 서울시장 출마 요청을 받았지만 고사하기로 하겠다 네. 이렇게 밝혀가지고 또 한 번 물을 먹은 셈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그럼 출마시킬 후보가 없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 야권 연대로 서울시장 후보를 사실상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단일화할 후보조차도 없는 셈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데요. 개헌안 발의를 놓고 꽤 큰 신경전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 개헌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어떤 소용돌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개헌에 대해서 이제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가 그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조금씩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와 그 여당에서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그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회에서는 당연히 한 얘기가 있으니까 개헌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러자 국회에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러면서 조금
나뉘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원래 그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범여권으로 분리되면서 네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가는 모습이었는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도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른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마냥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그냥 대통령이 개헌안을 나홀로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서도 21일 날 원래 발의하려는 것도 조금 늦춰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는 등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건 있습니다. 뭐 이제 누가 어떻게 협상하고 누가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 이 문제니까요. 저희가 좀 이건 지켜봐야지 뭐 결과를 알게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남북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4월 말 예정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네. 그 준비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3월 말에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의 그 한라인 구축도 실무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5월 달에 열리는데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대북 특사단 방북 시 합의한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다음 달로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 접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예술단과 또 평양 공연을 위한 그 실무 접촉이 20일에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예, 판문점 통일각에서 오늘 그 접촉이 이루어지는데요. 네네. 북측에서는 우리 그 남한에 방문했던 현송월 단장이 이제 대표단으로 나오는데요. 네. 우리 측에서는 좀 특별한 인물이 대표단으로 누가 나갑니다. 가게 됩니까? 그 90년대 유명한 대중가수였던 윤상 씨가 수석 대표로 나갑니다. 네. 대중문화계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이렇게 남북 접촉에 수석 대표로 나선 것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그 평양 공연이 대중음악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윤상 씨를 임명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우리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월 말에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태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경제시사토크 사이다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